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양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죠. 기관의 강한 팔자세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0.07% 내린 2,3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의 하락세가 짙었는데 지수가 그래도 견조하게 마감이 된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사면서 삼성전자는 240만 원을 돌파하며 또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약세 마감이 됐는데요. 0.89% 내린 669포인트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2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되는 거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문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금 화면에 5가지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장중에 6%나 급등, 종가 기준이었나요? 급등세를 보였던 하나케미칼이 있는데요. 5월 10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어제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십시오. 수익률 많이 나고 있는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유화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지금 비중 들고 가고 계신 거고요. 22%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6%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예,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셨던 종목들의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6월 8일에 주셨던 후성,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7.4%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6월 10일에 주셨던 한진칼 역시 2.7%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예, 먼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들입니다. 6월 10일에 주셨던 KC텍부터 모토닉, 사마콘덴서까지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12.4% 수익을 여전히 내고 있고요. 또 사마콘덴서도 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6월 20일에 주셨던 이구산업은 신규 편입이 됐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는 4.5% 마이너스 수익권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방금 말씀드렸던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한화케미칼 종목 코드 009830. 이 종목은 5월 17일 1차 목표가 달성으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10%에서 20%만 보유 중이었습니다. 자,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만 1,000원까지 20일 장중 돌파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량을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고요. 지속 보유하실 분들은 본전을 잡고 점차적으로 물량을 축소하면서 지속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월 31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영진약품 종목 코드 003520. 이 종목은 5월 31일 1차 목표가 달성하여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10%에서 20% 정도만 홀딩 중에 있었고요. 6월 20일 어제 장중 매수가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에 보유 중인 물량은 금일 장 시작 후 3분봉이나 5분봉이 가격이 매수가가 깨질 때 청산을 하는 본절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화케미칼은 어제장에서만 6%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영진약품은 지금 외환영웅께서 조언하신 대로 본절 청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장은 안 좋지만은 주식 시장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미리미리 모의 투자를 해도 준비하시면서 하락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항생지수는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5,657 부근이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전략 하방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수적으로 항생지수를 보고 싶다. 그분들은 어디냐? 25,657이 돌파했을 때 25,731 부근에서 매도 전략으로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조 하방 데일리 오늘만 매매할 때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3.78 부근의 저항입니다. 거기서 매도 전략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유가는 매매하고 싶은데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분들은 43.78이 돌파됐을 때 44.13 부근에서 매도 전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도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1245.8이 저항시입니다. 저항 거기서 매도 전략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45.8 돌파가 됐을 때 1247.8 부근에서 매도 전략 하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 자,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11820 부근에서 지지시 상방입니다. 상방 매수입니다. 혹시나 유로 FX는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 자, 1.11820이 깨지면 1.11705 부근에서 매수 전략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은 이 종목도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S&P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439.50이 저항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전략 하방이고요. S&P를 매매하고 싶지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분들은 2439.50이 돌파됐을 때 2440.75 부근에서 매도 전략으로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실전이 되기 전에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하신 후 실전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황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황 분석 부탁드리고 오늘 필살 종목 공개까지 해주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추세는 살아있으나 눌리고 횡보 이런 구간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개별 종목으로 대응해 주신 분들은 개별 종목에 맞춰서 손절을 100% 잡고 끝까지 갖고 가신다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현금 갖고 있는 분들, 자,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자, 코스피 오늘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는 2349.92가 지지시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개별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2349.92가 깨지면 2347.94 부근에서 지지 후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 종목을 진입하거나 물량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맞춰서 선물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308.35가 지지시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308.35 부근에서 매수해 주시고요. 선물 옵션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308.35가 깨지면 307.8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개별 종목 또한 필사의 종목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 084010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 자, 이 종목은요, 철 스크랩을 원재료로 하여서요, 제강 사업과 아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근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철근 수요가 탄탄해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손절가는 만 원이고요. 반드시 주식, 선물, 해외 선물 어떤 것을 매매하더라도 손절은 100% 청산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가까지는 끝까지 홀딩하면서 나는 본절 올 때까지 갖고 가겠다는 전략, 그런 마음가짐을 해주신다면 누적으로 반드시 수익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대한제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SA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추천 도와드릴 거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전일장에서 급등세를 보였던 또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3.3%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지금 시점에서 성장성을 여쭤본 거고요. 박윤경 팀장님 또 장기환 부장님 모두 굿 주셨는데요. 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제가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를 빼면은 이 시장을 논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를 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 자체, 그것은 바로 하락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지난 몇 차례 작년부터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움직임은 흐름을 봤을 때는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일정 정도 지나면 역시 한 달, 두 달, 보름 이렇게 딱 조정을 하면은 한 단계씩 레벨업을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이 급증하는 그런 매수세를 통해서 바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240만 원이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목표가를 점차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앞으로도 단계적인 어떤 추세를 의해서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 급등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까요? 이번에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5.35% 급등이 나왔는데요.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거고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셀트리온도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양 3일 정도간 급등이 계속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미국 백악관에서 일단 약가 인하 정책을 관련해서
뭐 논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명령을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했던 그런 호재적인 작용들이 작용을 하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뭐 미국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높은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램시마 임상 시험이 거의 완료된다시피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매물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더 좀 크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장주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다라는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볼게요. 한화케미칼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6%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한화케미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 주셨고요. 장기현 부장님. 네. 하나케미칼을 먼저 보실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황이나 원전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케미칼을 볼 때 큰 흐름으로서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550원 2014년도 11월이죠. 그 가격을 2016년이죠. 2016년 1월 1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170% 정도 상승을 했던 것이 지금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2차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많은 기초적인 화학뿐만 아니라 제약, 그리고 태양광,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이 회사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지지난달부터죠. 움직이기 시작한 이런 하나케미칼이 앞으로 1년간 흐름 속에 있는 이런 상승의 흐름 속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조정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연속되지만 큰 흐름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이 하나케미칼에 맞는 것이고, 단기간에 어떤 호재성 재료나 이런 것은 장을 더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어떤 비료의 역할, 어떤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더 이길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6월 21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가 2%대 조정을 받으면서 에너지주가 약세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립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되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2부의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국내 증시는 대체로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3% 급등한 이후로 오늘 0.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38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1%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6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도 1%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하락을 하는 반면에 최근에 좀 급락세가 강했었던 한국전력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상승한 41,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오늘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어제 이어서 통신주의 흐름이 좋은데요. SK텔레콤 추가적으로 2.6%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양지수가 모두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한 2,357포인트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하락한 668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그래도 좀 선방하는 듯한 움직임을 주는데요. 종목 좀 살펴보죠. 일단은 어제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이 오늘도 강보합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5% 올랐었고 지금 나흘 연속이네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1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카카오는 오늘 2%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SK 머티리얼즈는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컴투스가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 로엔이나 코미팜은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바이로메드와 휴젤은 오늘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봐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4월 26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최근에 SK 하이닉스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19%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보여드립니다. 지난 5월 10일에 주셨던 추천주예요. 대한광통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2%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장기한 부장님의 SK 하이닉스부터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더 잘 이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짧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그 주가를 갖다 한 단계씩 레벨업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실적에 대한 이런 전망, 2분기에 3조 원 정도의 경영 성과,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라는 그런 보도, 그리고 도시화와 관련돼서 이제 매각 인수하는 이런 부분, 전반적인 이런 전체적인 것이 결국 SK 하이닉스에게 유리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지수 자체의 흐름, 그리고 현 단계에서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끌고 가는 이 흐름에서 여기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종목이 역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보시면서 그보다는 이 종목이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월등한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수익 이승을 내고 싶으면은 이 종목을 지속 관심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에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보유, 매매를 하신 분들은 급등할 때 매도했다가 기간 조정 받고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셔도 아직까지도 유리하고 지속 보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장기한 부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대한광통신도 리뷰 듣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광통신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5G 먼저 저희 글로벌적으로 5G 통신망 구축에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일단 미국, 중국 쪽으로 굉장히 지금 저희 그 대한광통신에서 생산하는 케이블, 광 케이블들이 순조롭게 지금 수출이 예정 중이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5G 조기 구축에 힘입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KMW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회사들이 좀 많으니까 앞으로 시장 분석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그 SK에서 먼저 5G 구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발표를 했는 것만큼 지금 5G에 먼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기한 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그 세와 IMC를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종목 추천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싹이 트기 직전에, 그러니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급등주를 발굴하는 그 바닥에서의 어떤 그 상승하기 초도의 어떤 단계에서, 그리고 1차 상승하고 나서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먼저 세와 I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권입니다. 큰 상장을 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올랐는데, 그럴 이유는 지난 작년에 좀 실적이 안 좋은 게 있었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어떤 최고의 악재 실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바닥을 찍고 큰 흐르지만 6개월 정도의 바닥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글로벌 타이어 금형 부분에서 그 한 세계에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한번 실적을 내면은 아주 순이익 자체가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 최근 들어서 한번 주가가 과거에 5,400원 찍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 5,700원대인데, 이런 가격대, 그러니까 5,800원에서 700원대면은 무조건 사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장중에 20% 이상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월달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과거에 봐 있듯이 앞으로도 움직일 때 힘을 충분히 비축하면서 응축하고 분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현재 5,700원, 5,800원 선이죠.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하락하면 바로 이제 매수에 들어갈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8,000원, 손절가는 5,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지난 한 4월 달 정도 이제 초에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차 상승의 조정의 마무리 시점에 임박해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17,000원대인데 이 부분에서 가격 조정만 하고 나면은 2차 상승이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회사가 실적이 현재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는데, 그것을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SA에 북미향에 탑재되면서 한글 오피스에 대해서 일단은 탑재되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바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그 한글 오피스를 다운받으면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한 매출을 서서히 항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는 역시 주가로도 화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제 그럴 시점인데 지금 주가로 보면 거의 바닥 시점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부 하이텍을 보겠습니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떤 파운드리의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와 틀리게끔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메모리를 일반 회사들이 설계한 것을 동부 하이텍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여러 이제 비용을 통해서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전년도부터 서서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점차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결국 올해는 반도체의 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단계 상승하면 어느 순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일단은 상승 궤도에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케어젠을 보겠습니다. 케어젠은 지난번 블록딜 이후로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한 80만 주 정도 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3주 동안 잠잠한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매수한 것은 결과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언젠가는 기관이 잠잠할 때 다시 매수를 하면서 한 단계 한 10만 원 정도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매수한 것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대가 됐을 때 그 물량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중간 배당을 실시할 겁니다. 중간 배당도 있고 전체적인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 있고, 전체적인 바닥권에 있는 그 주가들이 바이오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또 필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슈젤이나 메디톡스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이런 구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현재 가격에서 하락하는 시점에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저는 목표가를 10만 원, 손절가 6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 바이오랜드를 보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라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바이오,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가 되는 화장품과 바이오 두 가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 원료를 거의 50% 이상 이 회사가 맡고 있다. 이런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료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최근 들어서 원료 의약품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투자와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SK그룹이 대대적인 M&A를 통해서 아일랜드에 있는
BMS라는 그 CMO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SK 바이오텍을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 CMO 회사는 21조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CMO 일정 정도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SK 바이오텍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그리고 SK 전반적인 그룹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이 하고 있는 것처럼 SK도 분명히 바이오 쪽에서 뭔가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굴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도약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분명히 SK 바이오랜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아주 1차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흐름 갖고 저점 매수를 한번 임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멘토를 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공개된 종목들 잘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장중에 들어온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세코닉스부터 좀 봐드릴게요. 세코닉스를 13,400원에 20% 사신 분 매매 전략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부장님. 네, 13,400원이 아주 바닥거려서 좀 잘 잡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렌즈, 그러니까 휴대폰의 그 렌즈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올해의 최고의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다른 그 좋은 그 실적을 갖고 있는 그 전반적인 그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반도체의 그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종목, OLED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18,000원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2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격이 시세를 분출하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순간 분출했을 때가 바로 이 회사의 제대로 된 그 주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중에 조정을 받고 이제 2, 3주간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관점으로서 아직까지 흐름의 지속에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될 때까지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코닉스에 대해서는 장기환 부장님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목표가 2만 원 선까지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봐드릴게요. 6170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이고요. AP 시스템입니다. 5만 원에 20% 비중을 실으셨는데요.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네요. 역시 부장님께 드릴게요. 예, 우리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OLED, 그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로서 아주 그 현재 실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AP 홀딩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최근에 분사를 했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47,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높다. 그런 관점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의 실적의 영향 그리고 지난번에 분사하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이 지금 계속대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기간 일정 정도 물량 조정이 이제 필요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당장 회사는 너무 좋은데 당장 급등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기간이 좀 필요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짧게는 보름, 길게는 3개월 정도 이런 텀을 갖고 다시 턴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이런 종목으로서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격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AP 시스템까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증권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중에 이제 자본금이 제일 큰 1등 증권사인 이제 미래에셋대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증권업계에는 큰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업보험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대비를 잘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대우가 지금 자본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보험이 실행이 됐을 때 실제로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가장 클 수 있는 그런 증권사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모멘텀으로 이 기업어음 하반기 9월부터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기업어음이 발행되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그런 수익원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국내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홍콩 H 지수도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기발행됐던 ELS 등이 이제 조기 상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 회전이 되기 때문에 또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연금과 글로벌 자산관리의 또 1등 회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에셋대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6월 들어서는 매도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 증권주에 대해서 특히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 매수세가 이번 달 초부터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9,900원 정도에서 매수를 권해드리겠고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는 오늘장 어제보다 한 1.78% 정도 밀리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종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계속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일단 저번 주에 이어서 토니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한 6개월 이상 지금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으면서 거의 2만 원에서 22,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가 좀 올해 작년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들이 조금 2015년 비해서 조금 덜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 2017년에는 지금 유럽이나 영국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지금 거의 드러그 스토어라든지 영국 쪽으로는 최대 헬스 뷰티 샵인 유통 채널인 부츠의 입점을 좀 성공하면서 좀 글로벌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시발점을 좀 만들어 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만 원대 바닥권을 계속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나 셀트리온이나 기타 여러 바이오 화장품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시점에 그때 한번 토니모리 같은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가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일단 현재가로 매수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단기적으로 한번 23,000원을 좀 보시면서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ENG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ENG는 제가 일주일 전에 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린 이후에 좀 급등을 하면서 조금 주가 약간은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초기 단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사분기 매출이 거의 2016년 전체 매출을 초과한 만큼 지금 영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성ENG도 마찬가지로 좀 그쪽에 태양광 사업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제가 5만원대 거의 좀 추천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거의 9만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이 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제 추천을 듣고 좀 매매하셨던 분은 지금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가격대에 계속적으로 지금
9만원,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횡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 그 가능한 이유가 이제 태고사이언스는 배양 피부나 배양 각막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1분기 매출이 거의 한 15% 가까이 작년 대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도 계속적으로 신양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좀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초기 3월 달에 추천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다들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사인은 안 드렸어요.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반도체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한 만큼 올해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좀 나갈 것이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업 평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한 3-4배 가까이 수준으로 반도체 그런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 실적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오늘 발표된 것처럼 한미일연합 그리고 도시바 인수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주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약간은 조정을 좀 받고 1에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좀 마음 편하게 앞으로 매수하시는데 걱정 없이 좀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아스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주부터 이제 제가 좀 포트에 좀 담으시면 어떻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트는 최근에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5,000원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5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는 18,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5월 수준 누계가 거의 한 950억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뭐 항공기 업체 그리고 보잉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8년에도 꾸준하게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반기 매출액은 지금 한 그 자회사인 ASTG의 그런 그 공장이 캐파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수주 물량을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캐파가 증대됐고 그리고 앞으로 보잉사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지속된다면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적으로 충분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19,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예전에 매수를 15,000원대나 16,000원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하셨다가 19,000원이 되시면 그때 한번 1차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하반기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면 뭐 2만 원 이상대로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16,000원 선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윤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태고사이언스는 지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간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이번에는 8466님께서 보내주신 고려아연을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을 46만 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가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박윤경 팀장님.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46만 원에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 뭐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주가가 조금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차트상 관점을 보시게 되면, 지금 40만원
41, 2, 3만 원 정도 초반대에서 계속 적으로 주가가 지금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3만 원대 지금 약간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왔는 관점을 좀 보이는데요. 고려양 같은 경우는 재련 수수료 같은 부분에서 조금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46만 원 정도 선에서 뭐 30% 비중은 그렇게 지금 나쁜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좀, 이때까지 3개월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리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으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 봐드렸고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0727님께서 보내주신 C큐브를 볼 텐데요. 매수가는 1670원, 비중 20%입니다. 역시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C큐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보안업계에서 좀 알아주는 업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 2017년 이후부터 한번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서서히 나와주면서 1,700원 이상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청자분께서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무제표상이라든지 뭐 보안 흐름, 그러니까 업계 흐름상 보시게 되면 일단 그렇게 나쁜 흐름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개인이나 기관이나 뭐 이쪽에서 시세 차익을 조금 본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7% 가까이 8%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 급등하실 때는 조금 매수를 하시는 걸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뭐 20% 비중이면 적은 비중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접근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뭐 작년 매출이나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C큐브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또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 NC소프트 주신다고요? 네네. 예, 어제 11% 급락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리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달성하고, 뭐, 차익실을 해서 지금 비중은 제로인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니지 M이 출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7시간 만에 매출 1위를 달성했다. 뭐 이런 지금 레포트도 나오고, 예, 목표 주가 60만원. 예, 뭐 그런 레포트들이 오늘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뭐 어제 있었던 이슈는 뭐 크게 하락 이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아이템 거래소를 배제한 채, 예, 런칭이 됐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그 배재현 그 부사장이, 장내에서, 보유 지분을 이제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 예, 그 두 가지인데, 일단 뭐 NC소프트 측의 그 해명을 들어보니 뭐 개인적인 어떤 매매지 뭐 회사에서 뭐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뭐 불법적인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하락할 줄 알고 뭐 일부러 먼저 판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이 나왔습니다. 뭐 해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예, 그런 해명이 좀 무색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또 지금 4.5%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한번 스크래치가 난 종목은 되도록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들지는 않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도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한 35만원 밑에서, 예, 좀 분할 매수 철저하게 한 3번 정도 끊어간다 생각하고, 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뭐 크게 훼손된 건 없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매수는 35만원, 목표가는 40만원까지, 정고점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마디 가격 40만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40만원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예, 33만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C소프트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의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최희승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분석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N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장규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CIS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IS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 부분은 아마 한 2년 동안 앞으로도 2년 동안 시장에 핫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CIS를 갖다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중국에 이제 진출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 2019년까지 의무 할당제, 그러니까 생산을 한 8% 정도를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전기차 부분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이제 이 CIS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도 중국 관련된 부분에 이제 장비를 많이 매출했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매출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그 실적에 대한 그 투자가 이제 호전이 되는 이런 실적 호전이 되는 것이 2분기 실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전 단계의 지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 한 달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점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것을 이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역시 이제 한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여러분들께서는 뭐 자동차 부품업체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역시 전기차 부분에서 강세를 가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난방, 그리고 냉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올 시스템이 하고 있는 그 전기차 부분에서의 어떤 난방 시스템이 어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되는 그 전기차에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회사의 실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1차 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저점 매수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공략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현대상선을 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역시 이제 그 최근에 일정 정도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조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 회사의 주식이 1차 상승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1차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그 낙폭에 대한 반등, 지난번에 한진 어떤 해운의 사태 여러 가지를 인해서 이제 해운업이 가장 그 어려웠던 작년에 그 곡절을 딛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이죠 2분기부터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연결될 것인데, 그러면서 적자가 많이 난 부분이 이제 많이 축소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축소가 된다면은 내년은 또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운임이 인상되고, 그러고 나면은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화답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최근 들어서 잘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멈추는 시점은 재차 그 1차 상승, 1차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 하락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최근에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건설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하고 약간 틀린데 거기에 이제 부합되게 이제 하락을 했다. 이런 것은 좀 더 이제 과도한 하락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 같은 경우는 해외 유가하고도 많이 연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좀 저가 수주의 그 악몽에서 좀 그 악몽을 딛고 지난해부터 좀 더 이제 오리지널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전년도에 일정 정도 반영이 됐고,
올해도 이제 실적이 좀 전차적으로 낮을 수 있는 이런 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아직도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런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18만 원, 16만 원에서 하락한 그 8,000원대 주가가 지금은 12,000원대지만 1차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일정 정도 반등, 그리고 앞으로는 1차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기존에 움직였던 시세보다는 앞으로 시세는 더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12,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플렉스나 PH 현재 장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잘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FPCB 분야에서 휴대폰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데 PCB 분야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스페타시스의 자체적으로 그 순이익을 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나쁘냐라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중국에 있는 그 자회사의 부분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따라서 이제 회사의 이제 주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못 가는 양상을 띠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갖는 그런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4,400원대, 4,000원대, 뭐 4,600원대 이 구간은 어떤 저점에서 흐르는 바닥권의 가격의 밴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하락과 조정이 이제 연속되면서 바닥에서 서서히 응축하면서 저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지금 시작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점 매수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그런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주가의 항방을 가지시면은 이 종목 역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급등주 발굴의 1인자시죠. 장기현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들어와 있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7968님께서 문의하신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8만 원이시고 15%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시라고 적으셨거든요. 부장님. 지금 현재 그 한미약품을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그 로열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이 한미약품이 결국 그 제약사를 이끌고 있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것에 아직까지도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도 있지만 그거하고 약간 이제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미약품은 1차적으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가도에 있다. 상승 가도에 있으면 지속 보유를 해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미약품은 지속 보유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이번에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나머지 5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메가ICS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메가ICS는 일단 뭐 환자 감시 장치를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최근에 2015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인공호흡기 개발을 통해서 지금 매출 다각화에 지금 계속 사업 다각화에 좀 몰두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개시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016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이루어내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 바탕을 보면 일단 인공호흡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글로벌 시장은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2016년 흑자 전환했던 계기가 글로벌 진출, 일본 쪽으로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이뤄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계속 한 50% 이상 지금 매출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수익 개선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뭐 5,000원대부터 뭐 12,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장 이후에 1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다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거의 주가가 한 6,700원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면 이 가격대에 턴어라운드를 일어났다. 그리고 흑자전을 했고 앞으로 일본이나 뭐 글로벌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프롬파스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롬파스트는 일단 저번에 제가 관점을 말씀드렸던 게, 네. 하반기 보다는 이제 하절기 쪽, 그러니까 동절기보다 하절기 쪽에, 단기적으로 좀 매출이나 이런 것 쪽을 좀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뭐, 120일선 위로 올라와 있고,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매출이나 뭐, 재무 관련 쪽으로는 뭐,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프롬파스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파이프를 만드는 그 국내 3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 조금 수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좀 말씀드린 지가 좀 꽤 됐죠. 꽤 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한 9,500원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공 PC 부분에서 대기업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으로는 다나와가 거의 뭐 유일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공공 PC 사업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 지금 신고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지만, 지금 9,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거의 안착을 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2017년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SNS를 통한 1인 미디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뭐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V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1인 미디어 채널들이 다각화적으로 조금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TV는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 기업이 지금 그 23,000원, 23,000원, 22,000원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7년에 영업이익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될 것이라고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TV는 단기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뭐 3만원, 4만원까지 갔던 기업이고 2016년 말에는 3만원 정도대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니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트에 여유가 좀 있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KMW입니다. KMW는 제가 5월달 초에 좀 추천드렸던 대한광통신하고 좀 맞물리는 종목인데요. 네. 5G 조기 도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MW 같은 경우는 주파수 변조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5G를 조기 구축하려고 하면 일단 기지국이나 모바일, 그리고 차량용 안테나 등을 조금 좀 촘촘하게,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통신량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기지국들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KMW, 그러니까 뭐 그런 기지국 관련돼서 생산하는 KMW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일단은
밸류 자체도 지금 최근에는 급등을 좀 많이 했겠지만 지금 앞으로 성장성을 좀 지켜보자면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14,000원 이후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15,000원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용경 팀장님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모두 된 건데요. 앞으로의 또 상승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자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0047님께서 카프로를 문의하셨네요. 카프로 7,740원에 10%를 들고 계십니다. 손절을 여쭤보셨어요? 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으로 이제 좀 급등을 하였다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7,000원대까지 7,740원대까지 가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차트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121선, 61선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그리고 하락세에 조금 돌입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중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고 가져가신다라면 손절가를 얼마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절가를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렸다면 손절가를 6,000원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네. 지금 이미 지금 보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을 하라고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식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카프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자 하나 더 봐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672님께서 롯데케미칼을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37만 5,500원, 30% 비중이십니다. 보유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부장님. 일단 롯데케미칼은 큰 흐름에 봐서는 1차, 2차, 3차 상승을 다 마무리하고 1차, 2차 하락에 조정받는 기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회사가 그렇죠. 회사 실적도 엄청 좋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럼 앞으로 새로운 그 1차, 2차, 3차 상승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시 짧게 1차, 4차, 3차까지도 올랐지만 앞으로도 2, 3년간을 두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조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사신 가격에 비해서 가격은 더 밑에 가격에서 조정받고 기간을 앞으로도 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기간을 인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가격에서 이제 37만 원이 31만 원대로 하락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30%를 더 늘리면서 그때는 운용의 묘를 가지셔야지만 이것을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니면 손해를 덜 보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흐름 속에 있는데 단기 2차 조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운용을 하시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본전받기 못하는 거 앞으로 많이 가도 본전받기 못하는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절매냐 운용이냐 여러 가지 할 때 운용을 하시는 그 전략을 제가 이제 취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32만 원, 31만 원 사이에서 추가 더 20% 정도 매수한 다음에 그 종목 갖고 사고 팔고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은 분명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은 롯데케미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한 부장님,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숨을 고르는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는 2,35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 정도 조정을 받은 663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